안녕하세요,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일부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의 뚜렷한 반등세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, 제가 어제 화요일은 이 대선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, 월요일이었죠. 월요일 영상에서 현 장세는 일시적인 조정장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요 미증시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S&P 500을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해 왔는데, 그런데 보시면 이제 월요일, 화요일 지금 이번 주 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로 모두 또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주말에 이 트럼프가 유럽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 25%에서 50%로 또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요일 날 그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 관세 이슈는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이제는 아니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월요일, 화요일 상승으로 인해서 요때였죠. 요때가 단기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때 그 고점을 어제 살짝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최고가까지 3%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그 기준으로 잡았던 요 200일선을 요때 한 번의 이 지지 테스트를 겪고 나서 지금 요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, 게다가 요 21선도 지금 요때 넘어선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요때 또 살짝 테스트를 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승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그래서 21선을 깨지 않을 정도로 그 상승의 의지가 또 강하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미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비트코인도 함께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현재 그 조정 장세는 일시적인 조정장으로 본다. 이것을 또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요 이더리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보이면서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,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요런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좀 견고하게 흐르고 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그때만 하더라도 요 박스권 하단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 요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중반 정도, 그래서 요 당시에 2,500달러 선에 있다가 현재는 2,600달러 선으로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더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 이더리움이 현재의 이 알트 대장으로서 하방을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더리움의 이런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반등세를 시작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더 큰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특히 다른 알트들을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떠하냐,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요것이 4시간봉 차트거든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요 1차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아직은
2차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요 2차 하락 추세선까지 이제는 또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모두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반등세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또 볼 수는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때 찍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면서 일단 상방으로 그 방향은 좀 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 일봉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일봉의 그 흐름이 제가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실질적인 저항대 요 106K에 요때 하락을 보이면서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진입을 했어요. 그런데 아직은 이 실질적인 저항대 요 106K를 넘어서지는 못했고, 그래서 요 21선, 현재 이 21선의 가격이 106.6K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 21선은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는 21선의 저항에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비트코인의 최우선 과제로는 먼저 요 106K 실질적인 저항대인 106K를 좀 넘어서면서 이 21선까지, 그래서 106.6K까지 좀 더 넘어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볼 수가 있으면서, 그래서 이 106.6K까지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것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일시적인 조정장 그 시기에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그 지지선은 이때 한동안 횡보를 했었던, 그래서 그 가격대를 102K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 하락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요 100K 10만 달러는 지켜주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이 103K를 찍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비트코인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순항 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조정장의 흐름은 긍정적인 좀 관점을 유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오늘은 요 리플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 리플이 조금의 이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3,100원대를 또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현재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3,000원을 또 깰 수 있는 좀 불안불안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3,000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,019원, 그렇기 때문에 3,020원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, 그런데 결국에는 또 잘 지켜주면서 이런 반등세가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의미 있는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 상단인 3,120원대를 넘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간밤에 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소폭 올라서게 됐고, 그래서 3,140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좀 더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이 리플 역시도 이 박스권을 돌파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밤이었어요. 요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, 요게 어젯밤 한 9시 반쯤에 나왔던 기사인데, XRP 레저의 결제 트랜잭션 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,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현재 XRP 레저 결제 트랜잭션 수는 32만 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, 지난 3월, 4월 100만 건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수치다,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 한 회원님께서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이거 신경 안 써도 될까요?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, 오늘 텔방에 데이터랑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요것을 공유를 했는데, 그렇다면 요 온체인 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 레저의
트랜잭션 카운트, 그러니까 트랜잭션 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2017년도 요때 요 하얀 색깔이 리플의 가격이고 요 파란색 선이 이 트랜잭션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요 초록색 화살표가 이 트랜잭션이 높았던 시기이고, 요 빨간색 화살표는 그 당시에 이 리플 가격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러면 요 트랜잭션 수가 높았던 그 시기를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요때였어요. 그래서 요 당시에 이 리플의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높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시기가 지금 요때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2019년 11월이거든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했느냐, 지금 요걸 보시면 이때가 이제 2019년, 2018년 이때 이제 대세 하락장을 겪었잖아요.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온 이후로 2019년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다시 채차 좀 크게 되돌림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, 그래서 2019년 11월 달이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요때도 단기적으로 좀 큰 하락이 나왔던 요 시기인데,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, 지금 2019년 11월이 2018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온 반면에, 이 XRP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주구장창 계속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2019년 11월 요 당시에 그 리플의 흐름은 어쩌면 이 패닉셀이 좀 나왔던 그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좀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서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,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플 가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한 이후로 오히려 더 큰 가격의 하락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는 좀 이 리플의 장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때도 엄청난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의 가격도 이 당시에 그렇게 높았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때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0.6달러 요 선을 보이고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때 그 시기가 지금 보시면 2024년 1월을 가리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2024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 시기이냐, 그러면 다시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2014년 1월달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이제 이때였어요. 2024년 1월달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었던 그 시기이고,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달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이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던 그 시기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던 그 시기인데, 그런데 이 당시에 리플의 흐름은 어떻게 흘렀었느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보였었는데, 이 XRP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는커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렇게 오히려 가격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월 같은 경우도 이 리플만 이 비트와 반대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 패닉셀,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, 그래서 이 당시 역시도 좀 매도 성격의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, 요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때였죠. 이 트랜잭션 수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었는데,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리플의 가격도 이때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. 대략적으로 한 0.6달러 선 이때였는데, 그래서 그 시기가 보시면 2024년 7월 달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느냐, 지금 보시면 이때거든요. 여기 하단 보시면 2024년 7월 달, 그러니까 작년에 이 고점을 찍고 거의 200일이 넘는 이런 역대급의 조정장을 겪었을 그 시기에서 이때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계속 연일
하락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,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게 됐느냐, 이때 고점을 찍고 연일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그 시점에 이 트랜잭션 수가 갑자기 또 증가를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급상승을 했던 그 시기로, 이때 당시는 계속 약세를 겪고 있다가 상승을 하니까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도세가 많았을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이때죠. 이때 이제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를 하게 됐었는데, 근데 이때 그 리플의 가격은 이때였어요. 그러니까 2024년 11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리플의 상승세가 나왔던 그 시기인데, 그래서 이때 당시는 드디어 이 리플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때와 좀 비슷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, 그러면서 이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지 않았나,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이 높았던 시기가 뭐 가격이 높았던 시기다,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매도 성격이 좀 강했던 시기가 이 트랜잭션 수의 좀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나,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게 봤을 때 트랜잭션과 뭐 가격의 상관관계를 뭐 밀접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,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리플이 큰 상승이 나왔던 그 시기에 이 트랜잭션 수를 보시게 되면, 이때 2017년 이때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잭션의 수는 뭐 크게 뛰지를 않았습니다. 그리고 2020년, 2021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, 근데 보시면 이 트랜잭션의 수는 뭐 이럴 때와 비교해서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흐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이때도 이제 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요 당시에 이때 그 트랜잭션 수를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플이 큰 상승이 나왔던 그 시기에는 이 트랜잭션 수는 낮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이 트랜잭션 수의 증가는 XRP 생태계의 성장으로는 또 볼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노란색 화살표를 또 보시게 되면, 지금 이때가 2017년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잖아요. 그래서 그 저점을 봤을 때 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,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XRP 생태계의 그 성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,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이 감소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오히려 이 트랜잭션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기사도 뭐 이것이 퍼드는 아니겠죠. 어쨌든 트랜잭션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팩트이긴 하지만,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뭐 트랜잭션 수가 최저를 보인다라는 것은 XRP 생태계가 발전이 없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이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하면서,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리플의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, 지금 우리가 당장에 이 코앞에 하락과 약세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이 리플만큼 좀 안정적인 차트를 그려나가는 코인이 얼마나 될까, 저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요 2달러의 선을 지금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으면서 현재 이런 삼각 수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슈팅을 위한 이 리플의 흐름은 좀 순항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, 저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리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
때를 기다리면서 이 두 번째 슈팅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